심장혈관을 시술할 때부터 뭐 종교가 막 있는 건 아닌데 오늘 하루도 꼭 좋은 결과를 환자분들한테, 아픈 분들한테 좀 갔으면 좋겠다고 기도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시술장에서 시술하고 나오고 나면 이 모든 힘듦이나 아픔이 이제 사라지는 그 마약 같은 그런 환자의 건강이 저한테는 큰 비타민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순환기내과 박규태입니다. 그 학교 다닐 때는 공부할 때 내과가 제일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내과 선생님들이 정말 존경스럽고 내가 그거까지 할 수 있을까 정말 좀 의문이 들었는데, 제가 여기 2006년도에 한림대 춘천성심병원에서 첫 의사의 발을 딛고 저희 이제 스승님이신 여러 내과 교수님들께서 정말 환자를 정성스럽고 최선을 다해서 보시는 모습에 제가 인턴을 돌면서 욕심을 좀 부렸습니다. 나도 이제 내과 의사가 좀 되고 싶다. 그리고 몸을 불사르는 우리 이제 순환기내과 교수님들을 봤을 때 항상 어디가 안 좋다고 하면 직접 나오셔가지고 환자 보고 응급실에 뛰어오셔가지고 환자 살리는 모습을 보고 감동받고 해서 내과를 전공하게 되고, 그 중에서도 순환기내과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한림대 춘천성심병원에서 초기에 이제 에크모를 했던 거는 열정적으로 이제 근무했던 흉부외과 김영수 교수님이라고, 지금 현재 평촌성심병원의 원장님이시자 에크모 센터장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께서 이제 삼성서울병원에 임상 강사를 마치고 오셔가지고 저희 병원에 처음 세팅을 하셔가지고 되게 신기하게 운영하는 거를 지켜보고, 나중에 이제 제가 순환기내과를 선택하고 그 교수님한테 이제 저도 에크모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연스럽게 밤새 이제 옆에 앉아서 같이 환자 돌보면서 교수님께서 저한테 또 많은 걸 가르쳐 주시고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저한테는 많이 주어져서 강원도 권역에서 심정지 환자뿐만 아니라 이렇게 중증의 응급을 요하는 환자분들한테 제가 에크모 시술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에크모는 여러 가지 폐혈증 쇼크, 혈압이 낮고 유지가 안 될 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장하고 폐를 대신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저희같이 순환기내과 의사들 중에서 시술을 하거나 아니면 급성심근경색으로 왔는데 심인성 쇼크라고 해서 혈압이 유지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저는 이제 우선 치료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같이 원내에서 갑자기 심정지가 오거나, 그리고 또 한 가지 폐렴 치료를 하다가 폐혈증 쇼크로 해서 혈압이 유지가 안 될 때, 특히 젊은 분들이 갑자기 심인성 쇼크로 심정지가 왔을 경우에는 정말 진짜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제가 병원 응급실에서 저희 집까지 뛰어서 15분이고 차로 5분 거리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젊은 분들, 40대 50대 젊은 분들이 심정지가 왔을 때는 정말 살려주고 싶은 생각이 많고, 그리고 빨리 나오면 나올수록 생존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또 폐를 대신하는 에크모를 이제 세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치료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심인성 쇼크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도 70, 80% 성적은 좀 좋은 걸로 되어 있지만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연령, 기저질환, 그리고 심폐소생술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도 심인성 쇼크는 한 70% 이상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안 좋은 거는 저희가 이제 다발성 장기 부전이 동반된 폐혈증 쇼크라고, 예를 들어서 중증의 폐렴 환자들이나 그리고 혈압이 유지 안 되는 기저질환이 많은 분들한테는 50%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이 이제 순환기내과 심인성 쇼크는 만약에 초기에만 빨리 치료를 하게 되면 서바이벌은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강원도는 워낙에나 넓은 지역이다 보니까 의료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이제 빨리 신고를 하고 119를 타고 오더라도 119 사이에 이제 20, 30분 이상 심폐소생술을 하고 이제 응급실에 들어오신 분들은 생존 확률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안타까워가지고, 너무나 이제 권역이 넓다 보니까 조금 의료 접근성 때문에 환자분들의 생존 확률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독립해서 심장혈관을 시술할 때부터 종교가 막 있는 건 아닌데 오늘 하루도 꼭 좋은 결과를 환자분들한테,
아픈 분들한테 좀 갔으면 좋겠다고 기도하고, 시술 중에는 저는 잘 몰라요. 왜냐면 1시간 반 정도의 이제 고도의 집중 시간이 이제 한 명당 대부분 평균 들어갔는데,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시술장에서 시술하고 나오고 나면 여기 와서 앉아 있으면 좀 탈진이 되거든요. 그래도 결과가 좋을 때 제가 이제 컴퓨터 이렇게 보면서 어디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해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결과가 좋으면 이 모든 힘듦이나 아픔이 이제 사라지는 그 마약 같은 그런 환자의 건강이 저한테는 큰 비타민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AI 기술은 2019년도 뭐 전후로 해서 미국 메이오 클리닉이나 저희 이제 대형 병원에서도 계속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반인들이 잘 접하지 못하는 심전도 한 장에 우리가 심장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병을 예측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고가의 그 장비를 사용해서 MRI나 CT나 이렇게 해서 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측이 안 될 수 있는데, 그런 기술들이 이제 대규모 딥러닝을 통해서 많이 발전을 해서 앞으로는 사실 10년 뒤면 AI의 진단이 굉장히 저희도 의존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병원이 추구하는 게 연구 중심 병원입니다. 한림대 춘천성심병원은 항상 연구에 선두적으로 앞서 나가는 병원이고, 저와 저희 원장님도 과학기술부하고 연관된 국책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AI 기술과 여러 가지 RRT 시스템이라고 해서 레피드 리스판스 시스템, 신속 대응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과학기술부하고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최신에 나온 싱크나 카드 BP뿐만 아니라 모비케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저희가 최우선으로 다른 대학병원보다 빨리 적용을 해서 환자의 안전과 그리고 특히나 진단과 치료에 유용하게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싱크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응급실에서 가슴이 아프거나 아니면 갑자기 깜빡하고 의식을 잃고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혈압이 안정적이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저희가 중환자실은 수용 범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응급병동으로 저희가 보내고 있는데, 거기서도 당연히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와 있는 우리나라 기술로 개발된 싱크, 저희가 텔레 모니터링을 하는데, 입원해서 환자분들한테 심플하게 저희가 이제 심전도 모니터링을 하고, 그 다음에 웨어러블 디바이스처럼 저희 와치 시계 있잖아요. 몸의 산소 포화도가 어떻게 되고 맥박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심전도 모양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중앙 집중식으로 모니터링이 돼요. 그러면 환자분이 부정맥, 맥박이 느려져서 깜빡하고 쓰러질 경우나 아니면 아주 맥박이 빨라서 쓰러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그런 게 지나갈 경우에는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전공의가 없는 상황에서 의료진이 좀 부족하고, 그다음 간호사들의 로딩이 많이 걸리는 상황에서 간호사들 널스 스테이션에 이렇게 중앙 집중식으로 모든 환자를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면, 그리고 알람 시스템이 잘 돼 있다면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그리고 환자가 이상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의료진이 가서 케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좀 겪었잖아요. 이제 코로나 시대에 급성 호흡 부전이 올 수 있고, 이런 분들한테 모니터링을 해서 혹시라도 밤에 주무시다가 호흡 곤란이나 호흡 부전으로 해서 사고가 있을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의 시스템은 낙상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쪽에 테크놀로지가 그렇게 발전했어요. 그래서 세 개의 방향의 축에 영향을 받아서 환자가 움직임에 따라서 급속하게 갑자기 쓰러지거나 했을 때도 알람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저희 의료진 입장에서는 정말 최소한의 의료 인력으로 또 최대한의 효과를 누려야 되기 때문에, 또한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시하기 위해서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싱크 시스템을 적용해서 사용해 본 분들이 좀 적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데모부터 해서 처음부터 같이 일을 했었는데, 사실 몰라서 못 쓸 뿐이지 이 좋은 시스템을 알게 되면 사실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의사가 대부분 보건복지부하고 식약처하고 이렇게 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병원에서는 과학기술부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신속 대응 체계나 이런 AI 딥러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다른 분들이 이제 물어보시면 여러 가지 심장에서 나오는 신호를 모아서 예측 가능한 심정지 모델을 개발하고, 그리고 심근경색을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AI뿐만이 아니라 딥러닝 시스템 통해 가지고 이런 방대한 자료들을 잘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우리 동료 의사들한테 잘 전달해서, 특히 2차 입원을 하는 그런 의료기관에서 최우선으로 이렇게
싱크 시스템을 적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환자의 안전이 최우선인 이 시대에서 이런 텔레모니터링을 빨리 적용하는 것이 저 혼자라도 적극 홍보하고 싶어가지고 기회가 되면 여러 동료 의사들한테 최근의 기술을 소개해드리는 자리를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철학이라는 것보다는 하루하루 한 분 한 분한테 최선을 다하는 게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항상 이제 제가 어르신들한테는 그래요. 이제 어르신 오늘도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다음에 꼭 또 외래를 오실 때 저희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자고 말씀드리고요. 오늘같이 이제 외국인 치료했을 때는 이미징 사진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비포 애프터 사진, 이 정도로 좁아진 게 이렇게 넓어졌습니다. 이 시술의 부작용은 굉장히 오래 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농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한 분 한 분한테 좀 행복한 하루를 선물하고 싶은 의사가 되고 싶다. 그게 이제 저의 철학 아닌 철학인 것 같습니다. 전공의 때 제일 기억이 남던 분은 일본인인데 ARDS라고 하는 급성호흡 부전에 빠진 분이 에크모를 한 달 넘게 했었거든요. 그분이 정말 이제 2달 만에 에크모를 떼고 6개월 만에 걸어 나가는 것을 봤을 때 정말 감사함을 느꼈고, 응급실로 오신 여러 심근경색 환자분들이 본인의 이제 삶을 되찾아서 집에 가실 때 정말 감사하다는 그 한마디 하고 가시는 때가 매번 울컥울컥하고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단어들을 조합을 해보면 건강도 해야 되겠고 행복도 해야 되겠고 또 잘 보내야 될 것 같아서 거창하지는 않고 매일매일 안전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저희 환자분들한테도 우리 같이 일하는 선생님들하고 이제 자 무단 인사드리러 갑시다 해서 다 매일매일 아침에 잘 주무셨는지, 그리고 저녁에는 잘 하루 지내시고 또 아픈 증상이 조금 많이 가라앉으셨는지 그런 거를 이제 여쭤보면서 조금씩 좋아지는 거 보는 게 저의 행복이 아닐까. 그리고 그분들이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일상생활에 복귀하고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누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여기 왔었는데 그 전에 이제 에크모를 하고 일주일 동안 의식이 없다가 이제 빼고 의식을 차리신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선생님이세요? 네, 접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드려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기억되는 의사는 그냥 저를 만나서 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으면 좋겠다는, 열심히 제가 그런 응급 환자들한테 다가가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또 하고 싶은 그런 의사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순환기 내과를 소개시켜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환기 내과 의사는 항상 환자들을 위해서 곁에 있고 언제라도 부르면 뛰쳐나갈 자세가 되어 있고, 항상 아프시면 참지 말고 빨리빨리 오시는 게 좋겠다고 꼭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고, 저보다 이 길을 걸어왔던 저희 선배님들, 순환기 내과 의사를 전공했던 여러 교수님들한테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존경한다는 마음의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